언어의 세계 품사의 나라 국어의 품사 다섯 번째 시간 관계언 배울 차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조사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우리말을 가장 완벽하게 구사한다 라고 하려면 바로 이 조사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조사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격조사와 보조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용어의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전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하나씩 배워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체언 배웠고요. 용언 배웠고요. 저번 시간에 수식언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관계언을 배울 텐데 관계언은 조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방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테니 조금만 참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사의 개념입니다. 조사는 체언.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떠올립시다. 체언에 해당하는 세 가지 품사. 바로 명사, 대명사, 수사. 이 뒤에 오는 다른 단어에 대하여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혹은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먼저 조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먼저 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철수가 학교를 간다. 여기에서 조사는 바로 가와 를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조사는 여기에 붙은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철수가에서 이 철수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주격 조사라고 부르고요. 을은 단어 학교가 이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해서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법적인 표현 외에도 문법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 외에도 뜻을 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조사인데요. 미나는 나의 친구이다 에서 는, 의 이런 것들은 미나가 바로 나의 친구라고 하는 다른 사람인 바로 미나가 나의 친구다. 어떤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둬야 되는 것은 바로 조사가 어디에 붙는다? 바로 체언 뒤에 붙는다. 요걸 일단 먼저 기억해 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에는 단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격조사와 단어의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네 가지 예문을 한번 봐주세요. 이 네 가지 예문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어에 정말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철수가 공부를 잘한다. 거의 비슷한 문장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철수가 공부를 잘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나 가라는 조사는 철수라는 단어가 주어임을 나타내주는 주격조사. 공부를 해서 을이나 르는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철수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단어에서 조사만 조금씩 바꿔주면 의미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두 번째 문장, 철수가 공부는 잘한다. 세 번째 문장, 철수가 공부도 잘한다. 세 번째, 철수가 공부만 잘한다. 자, 여러분, 1번 철수와 2번 철수와 3번 철수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철수는 몇 번 철수입니까? 그렇죠. 바로 2번 철수입니다. 2번 철수는 공부도 잘한다.
운동도 잘하고, 미안합니다. 그 질문이 잘못됐네요. 가장 다양한 걸 잘하는 철수가 바로 2번 철수죠. 공부도 잘한다는 것은 운동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한데 심지어 공부까지 잘한다. 포함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철수는 공부는 잘한다. 운동은 전혀 못하는데 그나마 공부는 잘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줍니다. 세 번째 철수를 볼까요? 철수가 공부만 잘한다. 여기는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마찬가지로 공부만 잘한다. 라고 하는 어떤 단독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 세 번째 철수입니다. 1번 철수와 3번 철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는이라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철수가 뭐 다 잘 못하는 줄 아는데 야 그래도 걔는 공부는 잘해.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는을 쓰는 것이고요. 3번은 강조의 의미라기보다는 공부만 잘한다 하는 단독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81쪽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단어의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의 동그라미표를 해봅시다. 굉장히 쉽죠? 조사는 어디 뒤에 붙는다? 바로 체온 뒤에 붙는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에서 조사는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여기에서의 나는 대명사죠. 대명사니까 체온 뒤에 붙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에서 는, 에서 이것들은 모두 조사입니다. 체온, 우리, 동시, 자리 뒤에 붙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특히 는, 을은 여행이라는 단어가 목적어임을 나타내주는 격조사. 그 다음에 동시에 자리에서 이거 같은 게 특히 자리에서 같은 게 에서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이렇게 해서 격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죠. 이렇게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뉜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학습활동을 보도록 합시다. 2번 학습활동입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고 그 단어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태생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선이 현수 좋아한다. 선이가 현수를 좋아한다. 두 번째, 선이 동생 말 걸었다. 선이가 동생에게 말을 걸었다. 자, 이렇게 우리말은 조사가 없으면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사의 역할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게 주기도 하고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가장 쓰기 어려운 꽃은 바로 조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들이 나타내는 뜻을 생각해 봅시다. 진영이는 집에 가고 나는 가지 않았다. 진영이만 집에 가고 다른 사람들은 남아 있었다. 현수도 집에 가고 진영이도 집에 갔다. 진영이마저 집에 갔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 여기에서의 진영이는 이는 배제입니다. 배제. 그래서 집에 간 거는 바로 진영이만 집에 간 거죠. 두 번째, 진영이만 집에 갔다. 느는 좀 더 강조의 의미가 있다면 이거는 그냥 단독. 혼자, 진영이 혼자만 집에 갔다. 이 뜻이 되죠. 현수도 집에 가고 진영이도 집에 갔다. 이거는 같이 집에 갔다. 동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진영이 마저 집에 갔다. 다른 사람들도 한둘씩 가다가 결국 진영이까지 집에 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떤 조사를 쓰느냐에 따라 문장의 뜻이 달라진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입니다. 관계어는 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로 체언 뒤에부터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이걸 우리는 격조사라고 하고요.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이걸 우리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는 기능을 볼 때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주므로 관계어라고 하며, 조사는 특이하게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체언과 같은 다른 말에 붙어서 사용되어야 된다. 여기까지 조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구글 퀴즈를 풀면 되겠습니다.